여러분 잡곡밥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맛으로 먹기보다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우리 음식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주식으로 삼시세끼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주인공 바로 밥인데요. 그 중에 건강을 위해 더욱 챙겨 먹게 되는 잡곡밥 이야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흰쌀밥과 비교하면 씹기도 어렵고 소화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소의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 먹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드시는 잡곡밥이 정말 맞게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 건지,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건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잡곡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곡류의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넣어야 적합한지 등 건강에 좋은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몸에 좋다는 것을 넣어서 먹었을 뿐인데 통풍에 걸리고 건강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잡곡밥이어도 잘못 섭취한다면 건강을 망칠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복부팽만 등의 부작용에 이어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먹는 잡곡밥 섭취 시 발생하는 부작용과 어떻게 먹어야 병을 불러오지 않고 잡곡밥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지 건강한 섭취 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해서 아무렇게 잡곡밥을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낭만닥터 건사부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오늘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달드릴 텐데요. 항상 곁에서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건강 평생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에 넣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잡곡밥은 쌀밥보다 영양면에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잡곡밥을 주식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잡곡밥은 찹쌀, 보리, 콩, 현미, 조, 수수, 기장 등의 다양한 잡곡을 융합하여 만든 건강식품으로 최근에는 다이어트나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잡곡밥이 백미밥보다 영양이 풍부한 것은 맞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닌데요. 잡곡밥에는 우선 다양한 곡식들이 어우러져 섬유질,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 같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고루고루 많이 들어있어 원하는 곡물을 섞어 필요 영양소를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국내 인구 중 2183만 명이 노출되어 있는 당뇨에도 좋으며 고혈압까지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방지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는 잡곡 100g당 5에서 8g가량 들어있으며 잡곡으로만 밥을 짓고 한 공기 기준 섭취할 경우 15에서 2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30g, 여성은 20g 정도가 권장됐습니다. 2끼 이상 잡곡밥을 먹을 경우 하루 권장 식이섬유량이 훌쩍 초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식사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반찬 및 과일까지 먹는다면 그 이상 더 많이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한 것은 차라리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데요. 식이섬유를 적정량 섭취할 경우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당 조절과 심장질환 관련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즉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만 먹고 있었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젊고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독이 아닌 이상 조금씩 천천히 몸에 쌓여 우리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망친 후에는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가스가 차고 복부팽만감, 복통이 유발되고 비타민, 단백질, 칼슘, 미네랄 등 영양소의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건강에 중요하지만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이섬유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밥을 먹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 체질에 상관없이 섭취를 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섭취 방법이 잘못됐을 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먹는 잡곡밥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돕고 당질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당뇨 예방과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잡곡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FDA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공신력 있는 내용입니다.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훨씬 꼭꼭 씹어야 하는데 이렇게 씹는 활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 활동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잡곡밥의 좋은 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곡밥이 사람에 따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 암과 치매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래서 다음으로 잡곡밥 섭취 시 주의할 점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치아가 좋지 않으면 잡곡밥을 피해야 합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잡곡밥 섭취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치아가 좋지 않으면 섭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 비타민 B는 2배에서 5배, 비타민 E는 4배, 그리고 칼슘을 제외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의 거친 식감은 먹기도 힘들 뿐더러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현미의 피트산 성분은 칼슘, 아연, 망간 등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는데 현미를 장기간 복용하면 충치나 잇몸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치아 건강이 낮아져 더더욱 현미밥을 먹기 힘들며 소화 장애까지 발생해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현미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어 현미를 드시고 몸이 차지거나 복통 설사가 있으면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미만 드실 경우에는 미네랄 결핍 증상이 올 수 있어 야채나 우유 등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현미밥 최적의 비율은 현미 27%, 백미 50%, 찹쌀 23%로 3대 5대 2 비율로 밥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드셨을 때 소화에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현미의 비율을 줄이고 백미의 비율을 올려 드시면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장이 안 좋으면 잡곡밥을 피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 내부의 노폐물은 모두 신장을 거쳐서 몸 밖으로 배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하루에 180m에 달하는 혈액을 36회 여과하여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게 되어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 여과율이 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말기 심부전증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신장 기능은 인체를 구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잡곡밥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바로 잡곡밥에 포함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농도와 세포의 수분량을 조절하는 전해질이며 신장 문제가 있으면 체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쌓여 고칼륨혈증이 생깁니다. 고칼륨혈증은 기본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심할 경우 마비가 올 수 있으며 응급 상황의 경우 심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풍부한 콩, 현미, 귀리, 보리 등 잡곡밥을 먹을 경우 쓰고 남은 칼륨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못해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산 수치가 높다면 잡곡밥은 피해야 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요산은 소변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퓨린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대사산물을 말합니다. 해당 물질은 혈액으로 간단하게 검사가 가능한데 혈중 요산의 정상 범위는 7mg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상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산이 과다하게 생산되거나 배출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남은 유산이 관절에 축적되어 관절 안에 뾰족한 요산 결정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바로 통풍이라 불립니다. 요산은 신장에 침착하게 될 경우에는 신장 질환을 또한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수치보다 높더라도 반드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인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증상이 없다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러운 통풍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통풍 환자는 4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풍은 말기 심부전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산 수치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요산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최종 대사물인데요. 따라서 이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퓨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고등어, 멸치, 오징어 젓갈, 쇠고기 무국 등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잡곡밥입니다. 현미의 쌀겨에는 다량의 퓨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잡곡밥은 백미에 비해 퓨린 함량이 훨씬 높은데요. 햇반 작은 밥 양의 기준으로 퓨린 함량은 100g에 54mg, 현미 78mg, 보리 93mg으로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통풍 환자의 경우 퓨린 섭취를 150mg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니 잡곡밥 섭취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6세 미만 아동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6세 미만의 아동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잡곡이 대부분의 어른들 몸에 좋다고 아이들에게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잡곡밥이 몸에 좋은 이유는 백미의 경우 90% 정도가 탄수화물이고 나머지 6에서 7% 부분만 단백질과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어 쌀로만 밥을 해서 먹을 경우보다는 잡곡을 섞을 경우 단백질과 그 외 영양분을 챙길 수 있어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백미의 경우 탄수화물만 소화시키면 돼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지 않지만 단백질을 함유한 잡곡밥은 탄수화물보다 소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화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잡곡밥은 백미보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몸의 기능이 완성되지 않는 아이들은 심각한 소화기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 발육이 왕성한 6세 이전에는 충분한 탄수화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당장의 잡곡밥보다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1회에서 2회 잡곡밥을 줄 수는 있으나 잡곡밥을 먹고 나서 아이의 배변 상태가 일정치 못하고 설사나 복통을 호소할 경우 잡곡에 들어간 곡식이 아이와 잘 맞지 않는 것이라 섭취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잡곡밥의 효능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잡곡밥을 섭취하면 혈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당뇨 예방입니다.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함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잡곡밥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세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체중 감량입니다. 잡곡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잡곡밥은 다양한 잡곡을 혼합하여 만들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적합한 음식입니다. 네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소화 개선입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 내 세균의 활동을 촉진하여 소화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잡곡밥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심장 건강 개선입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미네랄 등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일곱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화는 세포 손상으로 인해 일어나는데 항산화 물질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고
세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잡곡밥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뇌 기능 개선입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과 영양소는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보리 등에 함유된 물질은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 번째 잡곡밥의 효능은 미세먼지 방지입니다. 잡곡밥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 잡곡밥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통곡물에서 독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잡곡밥을 해서 먹을 때는 현미 대신 흰쌀에 보리나 다른 잡곡을 섞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영양분만으로 따지자면 흰쌀보다 현미의 영양분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현미가 가지고 있는 독성 성분을 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식물의 독소는 껍질과 씨앗에 많이 있습니다. 현미는 아무리 물에 담가 놓아도 일정량은 그대로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미 대신 도정을 거친 흰쌀에 다른 잡곡을 섞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현미를 고집한다면 현미는 산패되기 쉬우므로 최근 도정된 것으로 먹어야 하고 흰쌀과 잡곡의 비율이 최소 7대3은 되어야 합니다. 현미나 통곡물을 물에 3-4시간 이상 담가 놓았다가 담갔던 물은 반드시 버리시고 다시 물을 새로 담아 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소가 포함된 물로 쌀을 씻으면 그 비소까지 쌀이 흡수하기 때문에 쌀을 씻을 때도 정수로 씻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토양과 수질의 오염으로 현미의 비소 함유량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콩류에 있는 렉틴은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제거되지만 현미나 통밀배아에 있는 밀베아렉틴은 생존력이 강하며 독성 또한 강하여 많은 양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현미 대신 기장이나 수수를 흰쌀에 섞어서 먹으면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수치 안정에도 도움을 주니 현미를 고집하지 말고 다른 잡곡을 흰쌀에 섞어 먹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잡곡밥을 저장할 때는 곰팡이와 벌레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잡곡밥을 적어도 2-3일 이상 보관하면 신선 처리되어야 하며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면서도 적절한 온도와 보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잡곡밥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섭취량과 저장 방법, 그리고 식이섬유와 전분 등의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나 소화장애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식으로 잡곡밥을 섭취하면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서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잡곡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닥터 권사부였습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건강 평생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